두 번째는 이제 장치에 대한 보안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를 보안하고 나면은 장치를 이제 회사 장치를 등록하고 또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보호하고 윈도우즈에서도 보호하고 또 이런 그러니까 등록 과정을 통해 가지고 PC에 있는 프로그램들 뭐 이런 프로그램 사무에 이제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배포된다든지 이런 편의성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장치가 등록이 되면은 등록되지 않은 이제 PC, 등록되지 않은 디바이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 액세스를 통해 가지고 회사 데이터에 접속을 못하게끔 아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집에 일반적인 컴퓨터, 외부의 PC방의 컴퓨터, 아니면은 뭐 어디 다른 이제 등록되지 않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뭐 접속하는 부분들을 이제 차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등록된 디바이스 그리고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앱,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임의로 회사 데이터들을 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끔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메일을 다른 이제 모바일 장치에 저장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못하나 이제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분실했을 때 그 PC나 모바일 장치를 지워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선택적 삭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비트락 암호화를 적용한다든지 업데이트 설치를 한다든지 뭐 각종 정책을 강제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사내 PC 이제 PC 같은 것들이 등록이 됐을 때 최소 오피스는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IT에서 오피스 깔아주고 뭐 하고 이런 절차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예시 화면을 보면은 요즘 윈도우즈 설치하면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왼쪽에 보면 개인용입니까? 조직용입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조직용 설정하시고 암호 입력하고 나면은 필요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회사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오피스라든지 뭐 이런 거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정책이 있다 그러면은 정책 같은 것도 수립해서 배포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원드라이브 같은 거 사용하시는데 원드라이브에 대한 정책들도 강제화해서 내리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 이용하시면 보안뿐만 아니라 편의성까지 확보하실 수 있으시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자동 업데이트를 활성화하고 그다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프로텍션 강제 활성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비즈니스 부분도 이네이블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 비트라크 활성화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윈도우 장치 보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부분은 이제 장치에 대한 등록, 그다음에 준수 상태, 뭐 기타 필요한 설정들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내 데이터들 이용해 가지고 다음 이제 사내 데이터 유출을 막는 모바일 이제 매니지먼트, 그래서 MAM이라는 부분들도 적용하실 수 있으세요. 모바일 설정은 모바일 장치에서 각각의 이제 앱스토어에서 회사 포탈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 포탈이라는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조직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나면은 모바일 장치가 조직에 등록이 되고요. 그러면 회사 포탈에서 앱을 자동으로 배포받으신다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디바이스는 이렇게 이제 회사 포탈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받고 회사 이제 프로필을 내려받고 나면은 영역 자체가 분리가 돼가지고 관리되는 앱들에서 이제 그러니까 모바일 클라우드와 연결되는 아웃룩이라든지 그다음 원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일 텐데요. 그런 데이터들이 다른 앱들로
이제 공유되거나 다운로드 되지 않게끔 관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MAM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MAM이 적용되면은 이메일 이제 아웃룩에서 이메일이 있으면 이메일 첨부 파일을 모바일 디바이스의 파일이나 뭐 이런 쪽으로 뭐 다운로드하거나 붙여넣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모바일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 업무용 프로필이 배포가 되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 그리고 업무 영역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영역에서 개인 이제 업무의 쪽에 있던 데이터들은 개인 영역으로 복사되거나 카피되지 않고요. 캡처 못하게 막아놔놓으면은 보안 정책에 따라 캡처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뜹니다. 다만 이게 안드로이드하고 iOS에서 지원하는 옵션 자체가 좀 틀리기 때문에 좀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들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모바일 앱에서 카피해가지고 개인 영역으로 붙여넣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클립보드는 복사되지 않는 조직의 데이터는 붙여넣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제 그 개인 영역에서는 이제 회사 영역으로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잠깐 제 화면 좀 보여드리면서 네, 저는 이제 삼성폰이라서 원 UI 적용해놔서 이렇게 밑에 아까 보신 개인 업무 뭐 이렇게 생기진 않고 여기 보시면 업무용 폴더가 따로 생겼고요. 업무용 폴더에 보면 여기 보면은 가방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가방 모양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어텐티케이터 실행하면은 뭐 어텐티케이터 이렇게 안 나오죠. 예, 캡처가 안 돼서 캡처가 안 돼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웃룩 네, 여기 뭐 계정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내용들을 이제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앱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도 내 파일 영역의 업무용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업무용 파일, 그 다음에 개인용 파일에서 다 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자체가 완전히 나눠진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바일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보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보안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뭐 사이버 공격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비용에 대한 발생들이 비용 발생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보호하는 툴들이 뭐 지금 비즈니스 프리미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툴의 이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스체인지 온라인 프로텍션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에 대한 프로텍션들을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아니고 기본 제품을만 쓰시더라도 익스체인지 온라인 프로텍션 기능이 이제 돌아가 가지고 최소한의 방어들은 하게 되고요. 프리미엄 제품을 쓰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오피스 365라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된 형태의 클라우드 보안 기능들이 동작을 하게 되고 P2 그러니까 P2 플랜을 구매하시거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E5 플랜을 구매하시면 P2가 활성화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터라든지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도구들, 장르를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어플리케이션들은 크게 보면은 이메일 있겠죠.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 팀즈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 툴들을 통해 가지고 뭐 협업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탐지를 하고 어떤 이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워치리스트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방어 기작들이 그첫 번째로는 이제 그 평판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 여러 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있는 그 안티바이러스 백신들은 예전에는 6개가 탑재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제 몇 개가 탑재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안티바이러스 엔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엔진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고요. 또한 요즘 이제 그 이런 안티바이러스 백신에 내서 검출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샌드박스 안에서 이런 파일이라든지 악성 코드에 대한 탐지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몇 가지 보면은 이제 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같은 중요 정보들이 클라우드에 평문으로 보관되어 있는지 혹은 유출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탐지, 그래서 DLP 기능이라 하는 이런 부분들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이메일로 그 중요한 메시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 혹은 이메일로 뭐 결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걸 암호화하는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고 계신 고객사들도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비용이 많이 비쌌어요. 그러면은 비즈니스 프리미엄 사용하시면은 오피스 365 메시지 암호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암호화해서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되면은 받으시는 분은 원타임 패스워드 이용해가지고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그 퇴사하고 뭐 사사함의 내용들을 보존해야 된다. 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익스체인지 온라인 아카이빙 기능을 이용해서 소송 보존을 활성화하시면은 그 퇴사자의 이메일들, 이력들까지 전부 다 나중에 이디스커버리 통해 가지고 검색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들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에 대한 공유 설정 조정, 그 다음 활동 알림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펜더 포 오피스 365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이메일에 들어오는 하이퍼링크 정보들 있잖아요. 보통은 그 클릭하면은 뭐 악성 코드에 감염된다든지 뭐 이상한 사이트로 연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안전한 링크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샌드박스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 링크 정보가 확인될 때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는 링크를 통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문제가 있는 사이트이니 접속을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첨부 파일에 대한 검사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이제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 파일들 검사해 가지고 매료가 탐지가 된다든지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상이 탐지가 될 경우에는 이제 블락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안티피싱 기능들이 조금 더 고도화됨으로 해서 피싱 방지 인텔리전스 기능도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정책들이 이전에는 각각 따로 전부 다 설정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스팸 메일이라든지 안전한 메일 첨부, 피싱, 뭐 안전한 링크 이걸 전부 다 하나씩 다 설정을 해드리는데 이 비즈니스 프리미엄 이상 스쿨을 이제 구매를 하시더라도 이 기능을 못 쓰시는 고객사들이 많았는데 MS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것도 이제 템플릿화 해가지고 기본 제공하는 보호를 사용할 것이냐
그다음 표준 보호를 사용할 것이냐, 엄격한 보호를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표준 보호 정책만 이제 이네이블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안전한 링크, 안전한 첨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활성화되고요. 엄격한 보호를 이제 활성화하게 되면은 스팸 지수라든지 뭐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 작업들 뭐 이런 복잡한 영역들에 대한 정보들이 한 단계 더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되게끔 그렇게 보호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리미엄 같은 이제 디펜더 포 오피스 365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표준 보호까지는 활성화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저희도 엄격한 보호까지 활성화를 해놨어야 근데 사실은 엄격한 보호를 켜야 되나? 혹시라도 전달되어야 될 메일들이 뭐 차단되는 건 아닐까? 이런 좀 개인적인 고민은 하다가 일단은 켜자 해서 켰는데 저희는 사실은 엄격한 보호를 켜고 나서 뭐 메일이 안 온다든지 뭐 전달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보호를 활성화하는 것에 너무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개인적인 좀 생각이고요.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클라우드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에 대해 가지고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셨다. 그러면 내부에서 있는 문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DRM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 툴들 쓰는데 DRM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드 파티 어태치 기능이다 보니까 오류도 많이 나고 뭐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이제 AIP 기능, 라벨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하는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민감도라는 화면이 좀 안 맞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부용 대외비 극비라는 라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벨들은 외부로 하면은 외부 사용자들이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벨에 따라 가지고 위에 있는 이런 헤더 정보들, 이 머리글에 뭐 태깅을 어떤 내용들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하단부에 어떤 그 보안 문구들 삽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대웹이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 보시면은 여기 워터마크들 삽입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캡처 금지 뭐 해놔놓으면은 이렇게 스크린 캡처하면은 안 보이고 실제로 이제 보면 실제 이제 화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캡처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문서를 외부로 보냈다 그러면은 받으신 분은 이런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권한이 없으니까 못 엽니다. 그래서 다시 뭐 로그인을 적절하게 해보세요 하는데 권한이 없으니까 못 여시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돼 있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그를 실행을 이렇게 세문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여기 이제 위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내부용으로 문서가 라벨링이 됩니다. 라벨이 이렇게 내부용으로 태깅되면은 제가 여기서 작성한 문서들 이렇게 만들고 저장한 문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열어보실 수가 없으세요. 이 문서는 저희 고IT 내부 직원만 열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거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하면은 이렇게 바꾸고 왜 바꾸는지 라벨을 변경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들어가지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적용을 해 놓고 나면은 위에 권한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되게끔 이제 저장이 돼 있고, 저희도 이제 내부용 자료를 많이 씁니다. 잠깐 저희 내부 자료 보면은 저희 클라우드 팀에서 사용하는 문서들 이렇게 있고요. 마케팅 관련된 거, 세일즈 관련된 거, 그다음 저희 뭐 팀장 그룹들 사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사용하시다 보면 문서가 이렇게 팀별로 모이시든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들이 있든 이렇게 모이시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모이고 나서 문서가 이렇게 그 정책이 적용을 이제 라벨 정책을 적용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문서가 이제 라벨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라벨들이 기본 내부용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정책들이 쭉 이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한해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저게 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좀 안내를 드리나 그러면은 저희 경험상 크게 내부용, 대외비, 극비 뭐 요 정도만 있더라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반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내부용, 대외비, 극비 뭐 이런 정보만 관리를 할 수 있고 문서 보안 담당자나 팀장들은 반출용 라벨을 보실 수 있어서 이렇게 라벨을 반출용으로 변경해 놓고 뭐 외부로 보내주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서 담당 보안이나 이제 보안 담당자나 팀장님들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저희는 요렇게 이제 이롤 자체를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롤을 이제 개인 일반 사용자들이 할 수 있게끔 전체 내부 문서하고 반출 문서를 다 볼 수 있게끔 해놨고요. 각각의 이제 문서 라벨은 이제 내부용은 뭐 이런 각 우리 OIT의 특정 이제 OIT의 구성원이면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대외 비용이다 이런 거는 특정한 그룹들만 가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출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문서를 외부에 전달해도 가능하게끔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용으로 찍혀 있다가 반출용으로 바뀌면 로깅 기능을 통해 가지고 누가 언제 내부용 파일을 외부용으로 바꾸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로깅이 되게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이용한 설정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PC가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으면은 굉장히 좀 크리티컬 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인 원드라이브 사용하실 때 이런 문서나 바탕화면, 사진 이런 폴더들은 기본적으로 폴더에 백업이 되게끔 설정하는 그런 이제 그걸 안내를 드리고 비즈니스 프리미엄 같은 거 쓰시면은 정책 설정할 때 원드라이브 관련된 정책을 이렇게 설정해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디 보호, 그다음 이제 기기 보호, 어플리케이션 보호, 데이터의 이제 다큐멘트에 대한 보호,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의 보호들도 보호지만 결국은 어떤 누군가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중요한데요. 사용자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사용자 로그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고요. 각각의 이제 경고 정책 등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고 정책을 설정하셔 가지고 만약에
특정 시간 내에 많은 데이터가 삭제가 된다든지 뭐 이런 이상 징후들에 대한 경고 정책을 수립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로그 기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감사 로그 기능을 활성화 안 해놓으신 고객사들도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좀 보다가 감사 로그가 활성화 안 돼 있으면은 저희가 좀 활성화해 드린다든지 이런 안내를 좀 드리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감사 로고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대시보드 통해 가지고 뭐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있고요. 그다음 보안 점수가 있어 가지고 보안 점수에 별로 권장 사항들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뭐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쪽, 그러니까 애저 포탈로 들어가시면은 혹은 관리센터에서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 쪽으로 가시면은 요런 로그인에 대한 정보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누가 언제 로그인 시도가 있었고 성공했고 실패했고 뭐 이런 게 있으세요. 근데 지속적으로 뭐 실패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로그인 시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경고 정책을 수립하실 수 있으세요. 사용하시는 제품마다 경고 정책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조금씩 달라집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클라우드 상에 있는 데이터가 뭐 5분 안에 15개 이상 삭제가 되면은 보안 관리자한테 얼럿이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정들, 그 다음에 누군가가 관리 행위를 만든다거나 이랬을 때 관리자에게 모니터링, 이제 이메일로 알림 가는 정책들을 수립하시고 그 관리를 잘 수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각각의 어떤 준수루 관리센터에서 매료나 뭐 피싱이나 뭐 이런 내용들 주기적으로 탐지된 내용 결과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통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이제 제품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오피스 365 디플로이하고, 그 다음에 기술 지원해 드리는 부분들은, 저희 통해서 구매하시고 하면은 오피스 365 관련된 거는 무상으로 좀 지원해 드립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프리미엄 이상 보안 관련된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디플로이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좀 요구 사항들이나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유상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좀 프로그램들을 간단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프리미엄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50시간 정도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먼저 이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비즈니스 프리미엄으로 구현할 수 있는 내용들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이제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보안에 대한 부분들, 감사 활성화, 그 다음에 시큐리티 관련된 시큐리티 디폴트 같은 것들, 그 다음 조건부 액세스 활성화 해드리고요. 그 다음 앞서 보여드렸던 다큐멘트 문서 보호에 대한 내용들 활성화해드리고, 그 다음 모바일 보안, MAM 같은 것, MAM들 활성화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디플로이 하고 나서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하고 랩업 통해 가지고, M365 비즈니스 프리미엄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에도 뭐 변경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후 기술 지원까지 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한 50시간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는 부분들이 지금 PC 관련된 부분들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C 관리에는 워낙 적용해야 될 사항도 많고 또 내용도 좀 방대하다 보니까 표준 프로그램 안에서는 지원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5365, M365 사용하고 계실 때 비즈니스 프리미엄 사용하셔가지고 필요한 보안 사항들 유지하는 거 이제 올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